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뒤에서 안녕하세요. 네. 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 번 더 할게요. 각각 나오고요. 요리 소개하러 나오고 또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또 요리 수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서서 우리 강사님께서 제품 소개는 다 해드렸죠?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요리로 들어갈 건데 일단 여기 불을 좀 켜놓고 네, 이거 비밀인데 어떡하지? 좀 되더라. 또 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요리를 많이 준비했어요. 4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해도 되겠죠. 이번 시간은. 네, 앞 시간은 좀 급하게 했어요. 급하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뒤에 약속 잡아놓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뉴를 4가지를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색 나물하고 비빔밥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떡국. 여기 타임에 반응이 좀 좋으시다, 그죠? 이야기만 하면 오가 나오네. 네, 세 번째는 모듬찜. 네, 또 칼국수. 네 번째는 찐빵. 자, 이렇게 시금치 초록색 이거 보이시죠? 뒤에도 보이시죠? 초록색 시금치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근, 콩나물, 고사리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당근 색깔이 예뻐요. 익히게 되면 색깔이 더 고우니까 이렇게 준비했고요. 저희 첫 번째는 요 대형 프라이팬을 할 거예요. 네, 대형 프라이팬은 사이즈가 워낙 넉넉해가지고 지금 나물이 3-4가지가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나물을 올려줄 건데요. 시금치는 굉장히 금방 익어서 제가 당근하고 콩나물하고 고사리만 먼저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다듬어 놨고요. 콩나물도 꼬리만 조금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따가지고 해놨고요. 근데 우리 명절에는 또 요거 말고 뭐 해 드시죠? 네, 도라지, 무나물, 뭐 배추, 나물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또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살짝 부분을 지어서 놨고요. 자, 여기다가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요 소금물인데 이 앞에 약간 누리끼리 뭐가 떠 있어요. 송화소금이에요. 그래서 송화소금을 약간 이렇게 5큰술 정도 네, 이렇게 끼얹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켜서 모드를 저는 4단에 13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13분 해서 시작을 해놓고 뚜껑을 덮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단에 13분 했는데 3단에 15분을 하셔도 되고 그건 나물 종류, 나물 양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시금치는 굉장히 금방 익기 때문에 제가 한 4분에서 3분 정도 남았을 때 넣어가지고 숨만 살짝 죽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고 나서 옆에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물이 끓고 있긴 한데 여기 인덕션 지금 보이시죠? 여기 버튼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분의 목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누구 목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네, 여자 목소리였는데 여기 남자분들이 이번 타임이 좀 많으신데 이번에는 중후한 남자 목소리를 바뀌었고요. 여기 전원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이죠. 전원 버튼 누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드 누르고 네, 시간을 이렇게 꾹 누르면은 시간이 바로바로 점프가 돼요. 점프가 되죠. 그 다음에 모드를 또 누르시면은 화력이 설정이 되는데 하나하나 내리면 귀찮잖아요. 이번에는 퀵. 네. 이제 4가지 메뉴. 우리가 기존의 제품들이 더 사실 많았는데 꼭 다 쓰시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들로만 이렇게 4가지를 구성을 해놨고요. 그다음 목소리 나오죠. 근데 지금 남자분들이 많다 하셨는데 나 이 목소리 좀 싫은데 빼보시면은 화구가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18cm예요. 기존의 14cm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커졌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되고 큰 냄비를 올려놓더라도 고르게 열이 전달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화력도 1700W에서 2000W. 네, 그러니까 우리 곰국 끓일 때 크게 해놔도 잘 익어요. 빨리빨리 열이 퍼진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단 가벼워졌어요. 네, 슬림해졌어요. 그래서 무게가 확 줄어드니까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다이어트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주방에서만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손님이 오시면 거실에 들고 나갈 수도 있고 또 뭐 캠핑 가실 때도 가끔 이제 직화 이러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인덕션 챙겨가시는 분 제가 봤는데 그때도 3kg가 안 되니까 가볍게 들고 가셨다가 또 가지고 오시기도 편하고 그러면 지금 디자인 예뻐지고 다 했네요. 가격은 내려온 거 아세요? 네.
그리고 예뻐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사실은 인덕션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좀 주방에 예쁘게 놔놨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대형 프라이팬인데 이 제품으로 설명. 자, 이번에 뚜껑이 좀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죠?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무엇이죠? 그냥 딱 직관적으로. 네, 손잡이가 스테인리스 스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그대로 베이크라이트 재질이에요. 이게 다 스텐이 돼버리면은 못 잡으세요. 뜨겁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굉장히 인체공학적이에요. 손이 닿는 요 손톱 닿는 부분하고 잡는 부분하고는 그대로 재질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뚜껑이 디자인이 되게 많이 바뀌었죠. 네, 되게 많이 바뀌고 그 전에 우리 모이스처 실이라는 게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막 튀고 돌고 뚜쩍뚜쩍하고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끼고 덮어놓고 뭐 누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이스처 실이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수분이 안쪽에 모이게 되니까 더 잡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이 그런 거 너무 좋은데 그럼 이제는 이게 밖으로 보였던 건 눈으로 보기가 좋았어요.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은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얘 지금 막 앞에 한번 저기 한번 다 들으셨죠? 맞서 보시면은 이 뚜껑하고 냄비 사이에서 여기서 김이 사부작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김이 올라왔다가 내려앉으면서 이쪽으로 수증기가 송글송글 우리 사우나 들어가면 맺히듯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조금 애가 차분해졌다. 네, 냄비님이 차분해지다. 그래서 이따가 직접 나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적응이 안 될 수 있죠. 우리는 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가 좀 익숙한데 제가 딱 2번 쓰고 마스터했어요. 보여요. 김 나는 거. 그래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냄비 이따가 또 설명 더 드릴게요. 웍이 큰 변화가 있어요. 웍이 단품이 아니라 스티머하고 세트 구성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이중 냄비까지 세트인데 이 스티머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찜. 네. 냄비 요리가 아니라 찜까지 같이 된다는 거라서 요 위에다가 단을 쌓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또 개별 구매가 추가 구매가 가능하셔서 저는 지금 7단 쌓아놨어요. 네, 7단 쌓아놨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김이 송글송글 맺힌 게 보이실까요? 앞에 계신 분들 여기 김 여기 이렇게 김이 생기고 옆으로는 이렇게 수증기가 나와요. 그래서 찐빵이든 만두 같은 거 올려놓으실 때는 이렇게 김이 날 때 올려놓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그래야 김이 팍 오르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메뉴 뭐라 그랬죠? 찐빵. 네, 찐빵. 자, 컬러가 요즘 참 잘 나와요. 이렇게 예뻐서 자, 이 혹시 중간에는 단 비워놓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오늘 내일 아침마당 갔다 올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닫아 놓을 건데요. 안 되겠어. 내일 한 번 더 하고 가야겠어. 구단에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130분 하셔도 되고 9단에서 한 25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거고 지금 약간 궁금하시죠? 우리가 그 만두집 가면은 워낙 큰 화구에다가 김이 막 퍼져서 위에까지 열이 가는데 과연 이게 가정집에서 밑에서 열이 올라서 이 7단이 따뜻해질까? 안 질까? 두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둬요. 알아서 이따가 목소리는 꺼놨지만 띠 하고 소리 나니까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찐빵 했고 저는 지금 찐빵을 했지만 또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설 되면은 드셔야 되고 뭐 또 송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손바퀴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메뉴 중에 꽃빵. 네, 꽃빵 하실 때도 층층이 찌시면 돼서 요거 7단까지는 좀 그렇고 한 3단 정도는 괜찮다. 3단 정도는 놓으시면은 괜찮다 해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릴게요. 이제 나물 여기 다시 와가지고 지금 이제 6분 남았고요.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아직은 소식이 없는데 제가 3분 정도 남으면은 이제 모이스처 시그널이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비빔밥 재료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명절에 이제 나물 먹다 지겨우면 뭘 먹죠? 네, 비빔밥을 먹죠. 어떻게 드세요? 네, 뭐 큰 양푼 꺼내가지고 때려넣고 비벼넣죠. 그러면 또 그 막비빔밥이 또 한정식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놨고요. 밥 편편하게 깔아놨고 그 다음에 지금 나물을 제가 4가지를 하잖아요. 여기 지금 또 있는 네,
되나요? 네, 여기 입고 있는 콩나물하고 당근하고 시금치는 그냥 참기름하고 깨하고 소금 정도 조물조물 해주시면 되고, 고사리가 있는데 고사리는 묵은 나물이라서 약간 들들 볶아야 맛있으니까 묵은 나물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품 참기름하고 전기품 국간장하고 파, 마늘 넣고 약간 볶아줄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대보름에 또 드셔야죠, 묵은 나물. 네, 묵은 나물을 이렇게 살짝 볶는 게 맛있으니까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통 그냥 맹물 5큰술 끼얹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소금물을 끼얹으면은 이 소금이 하는 작용이 삼투압이 일어나서 안에 있는 수분을 빨리 빼줘요. 그러면은 빨리 수분이 나오니까 빨리 익죠. 그리고 그 수증기를 익게 되고 또 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송화소금 같은 거 살짝 해가지고 소금물 끼얹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은 전기품 찹쌀고추장 아시잖아요. 네, 요것도 되고 비빔 양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자, 지금 한번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약간 수증기 올라오는 게 보이실까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약간 젖었다가 사라졌다가 젖었다가 사라졌다가 보이실 거예요. 이쪽 손잡이 기준으로. 그래서 새로운 모이스처실 시그널은 우선은 김이 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막 물이 맺혀있다. 그래서 아까 이 찐빵도 여기 막 물 맺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물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으니까 이제 하시면서 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더니 물이 보이죠? 이거 보이시죠? 여기 영상도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이스처실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살짝 들어가지고 이제 시금치도 같이 넣어볼게요. 색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와, 색깔 높죠? 네, 색깔이. 당근도 우리가 보통 당근을 이제 비빔밥 할 때 넣는데 나물로 잘 안 드시는데, 당근도 나물에서 드시면 맛있어요. 달고 색깔도 선명하고, 또 당근은 이제 기름에 닿았을 때 그 몸에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근 드실 때는 또 뭐 하냐면 약간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드셔도 되고 올리브유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콩나물은 그냥 두고 요 시금치 넣고 조금 더 찌셔도 되는데 비린내 날까봐 네, 아삭아삭할 때 건져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져내고, 요 지금 콩나물이 연록빛으로 변한 거는 이제 산소가 닿아서 그래요. 이 친구는 시커멓게 봉지 씌워놓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드시기 직전에 익히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콩나물 덜어낸 자리에 이제 또 시금치가 들어갈 거예요. 시금치만 단독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물 조금 넣고 한 4분에서 5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끓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열이 오른 상태에서는 한 3분만 넣어도 돼요. 그래서 시금치를 여기 빈칸에도 넣고 이불 덮듯이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시금치 넣지만 지금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옆 동네 포항초, 섬초. 네, 시간이 좀 쫄아서 1분만 더 낼게요. 또 이런 초록나물 네,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모이스처실이 나왔다가 시금치가 들어갔으니까 안에 있는 온도가 다시 내려가서 지금은 또 열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 될 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모이스처실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묻힐 건데요. 잠깐만요. 자, 콩나물부터 하나하나 묻혀놓을게요. 또 뭐 있죠? 뭐 초콜릿 녹일 때 중탕용으로 쓰는데 사실 깊이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믹싱볼 대신 쓰는 것도 괜찮아가지고 나물을 여기다가 묻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콩나물 이렇게 넣고, 콩나물 넣고 참기름. 참기름은 들기름도 좋고 참기름도 좋고 그거는 취향 차이니까 또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고, 볶는 중 네, 너무 웃기죠? 되고 있어요.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웍 요리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웍이 가장 큰 장점은 스티머가 있으니까 이중 요리, 다중 요리가 되죠. 한 번에 밑에는 국물 끓고 있고 위에는 또 뭐가 쪄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따가 여기다가는 칼국수 할 거고요. 칼국수 하려면 육수 끓여야 되죠. 육수 끓는 동안 그 육수가 막 수증기를 뿜어주니까 또 동시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하신 눈빛으로 오고 있네. 그래서 이제 찜을 할 건데, 자, 요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에는 요거 위에 자, 새우, 네, 그리고 청경채. 네. 근데 왜 위에는 요걸 해놓고 자, 밑에 딴 더 사요. 네. 자, 버섯, 단호박, 고기도 있고 가리비도 있고 고추에다가 요거 색감 내려고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건 알배추예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편백찜집 가면 요즘 1인당 한 2, 3만 원 이상은 줘야 그래도 뭘 먹어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하시면은 재료도 얼마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 지금도 여기 부산이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해산물, 어패류가 되게 이철인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죠? 홍합, 가리비 또 뭐 있죠?
굴, 석화 그런 거 좋고요. 또 봄이나 여름 되면 또 전복도 좋아요. 요거 약간 덜 올라왔는데 지금 저기에서 1분만 더 해놓을게요. 오이스터 씨 아직 못 보셨죠? 네, 시간은 똑같이 조정했는데 양이 조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요거만 한 1, 2분 정도 더 이렇게 맞춰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여기다가 이중 냄비에다가 이 새우를 담아놨냐면 새우는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익으면 너무 빨리 익어요. 질겨지고 뻣뻣하고 겉이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겹 더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청경채도 부드러워가지고 다른 채소들보다 훨씬 숨이 빨리 죽어요. 그럼 간을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시 조절 해볼게요. 일단 전원을 누르고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설정 온도는 요 찜은 한 13분 정도면 위에 애들은 다 익어요. 육수도 보통 한 15분 정도 저는 끓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물이 좀 끓으면 넣을 거고요. 자, 여기다가는 우리 선생님 그 칼국수 면하고 좀 줄까요? 자, 여기다가 자, 요거는 전기품 해물 다시팩이에요.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칼국수면 준비했는데 또 오색수면 소면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고 밑에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이거 다 넣어줄 거고요. 조금 물이 끓으면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물 양도 조금 많은데다가 우리가 보통 집에서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같은 그런 장이 들어가는 찌개를 끓일 때는 육수가 조금 연해도 돼요. 예. 근데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지금 잔치국수, 샤브샤브 같은 거 할 때는 육수가 진해야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육수팩을 2개 넣을 거고 진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간장으로 살짝 간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좀 이따, 그래요? 죄송해요. 똑똑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해요. 뭐 용기 그릇이 없다는 둥, 뭐 이렇게 냄비가 없다는 둥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 나물은 다 익었을 텐데 왜 오이스터 씨를 제가 못 봤나 몰라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네. 색깔이 새파란 거? 네, 숨 잘 죽었죠? 우리 이 나물을 만약에 물에 데치신다 그러면은 절대 이 색깔이 소금을 좀 광창 넣거나 해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재료들은 물에 들어가면은 수용성 성분들이 녹아요. 색소도 빠지고 또 뭐가 빠져요? 영양소가 빠지죠. 그래서 비트리 오기 때문에 우리 비타락 쿠킹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인 수분으로 요리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이번에 나물 진짜 많이 먹었어요. 나물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양적으로 되게 너무 좋다 했고 자, 당근도 덜어내시고 고사리만 줄게요. 고사리는 제가 아까 한번 볶아서 먹는 게 맛있다고 했으니까 볶아서 당연히 이 물을 버릴까요? 네, 이걸 왜 버려요? 여기 나온 영양소고 아까 송화소금물이고 자체적인 수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나온 기름이라든지 수분으로 이렇게 끼얹어서 하는 거를 베이스팅, 셀프 베이스팅이라고. 그 목나물은 사실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좀 사실 더 맛있으려면 약간 육수 같은 거, 요 끓이고 있는 육수를 한 큰술 떠가지고 넣으시면 또 맛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달달달달 볶으면은 앞에 계신 분들이 또 배고프다. 수분이 많으면 불을 세게 해서 무조건 수분 날려주시면 되고 수분이 나야겠다 하면은 약불에 찌듯이 하시면은 같은 양파를 드려도 어떤 분은 양파가 물이 흥건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물이 없이 달달달 볶은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